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육준 선생입니다. 2020년 토플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신유형은 저 말고도 다른 강사를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토플 사실 토플의 문법 문제가 없어진 지는 꽤 됐죠. 그에 맞춰서 수능도 옛날 학력고사에 비해서 문법 문제를 대거 삭제했죠. 초창기에 2문제였으나 이제는 1문제로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 봐야겠죠. 공무원 영어도 이제 뭐 법원처나 이런 쪽은 아예 문법 자체를 수능과 유사하게 변경해 놨습니다. 거의 독해죠. 편입도 독해가 주이며 문법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편입도 독해에서 갈라진다 볼 수 있고요. 문법도 일반적으로 독해를 통하는 문법, 다시 말해 해석을 통한 문법을 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뭘까요? 3개다, 4개다. 다른 토익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독이죠. 빠르게 독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구문 독해나 문법으로 영어를 배운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거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나 학부모들이 있다면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토플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시험이며 사실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미국 SAT에 맞춰서 또는 수능도 변화되고 있어요. 그에 맞춰서 공무원 영어도 당연히 바뀌고 있고 공무원 영어도 바뀌고 있고 그에 맞춰서 공무원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본적인 편입도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수능도 이미 바뀌었어요. 다 문법 문제가 1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문제에서 공무원 영어도 문법이 나온다고 하지만 정형화된 문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매번 나오는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알아도 기본이다 던져주는 거예요. 본질은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어휘와 그 다음에 독해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법원처 같은 데는 아예 독해로 다 내버리죠. 아예. 그게 바로 변화되고 있는 거고 이미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바뀐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토플을 강의하는 강사도 구문 독해라고, 수능을 강의하는 사람도 구문 독해라고, 공무원도 구문 독해하고, 편인도 구문 독해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미 사라진 문법에 의한 영어 학습법이에요. 근데도 제가 배웠던 어렸을 때 배웠던 것과 똑같은 걸로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토플은 이미 문법을 없앤 이유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법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도 못하면서 점수가 너무 높아서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바꿨죠. 문법을 싸그리 없앴습니다. 수능도 그렇습니다. 그에 맞춰서 싸그리 없앴습니다. 학력고사를 봤던 부모님들이라면 지금 수능이 얼마나 바뀌었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법 문제 1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영어 문법 강조하는 이유는 강사들이 이 문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문제가 변했어요. 뭘 요구하는 거죠? 바로 유창성이에요. 유창성은 뭘까요? 바로 속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유창하게 영어를 듣는다는 것은 빠르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지 정확히 듣는 건 그 다음이에요. 유창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건 빠르게 들을 수 있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속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신유형을 보면 한 지문에 문제가 하나 또는 2개가 주어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연결된 지문으로 또 문제가 하나에서 2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세트가 10개의 문항이 하나의 세트가 돼요. 그게 3세트 또는 4세트가 나오며 그걸 빠르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50분, 60분 사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도 아직도 이걸 가르치면서 시중에 있는 토플 강사들도 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건 단지 어휘와 그리고 구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피해는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구문 독해는 이제는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이 문제에서 없앴거든요. 문제는 저만치 100m 앞서 있는데 강사들은 지금 10m에서 옛날 거를 잡고 계속 울거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 강의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많이 사라졌죠. 옛날엔 더 했으니까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사기에 당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 길은 절대 구문독해 아닙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풀었다 가정하고 읽고 해석해서 풀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인가, 뭐 그런 것들. 자, 고등학교 수능만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뭐 수능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토익이 어쩌고저쩌고 뭐 토플이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물론 토익은 약간 달라요. 그러나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뭔가 달라 보여야 아무래도 제가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글은 다 똑같아요. Atmospheric pressure can support a column of water up to 10 meters high, but planes can move water much higher. The sequoia tree can pump water to its very top, more than 100 meters above the ground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movement of water in the trees and other tall plants was a mystery. Some botanists hypothesized that living cells of plant in which all the cells are killed can still move water to appreciable height. Other explanations for the movement of water in plants have been based on root pressure, a push on the water from the roots at the bottom of the plant. But root pressure is not really great enough to push water to the tops of tall trees. Furthermore, the conifers, which are among tallest trees, have unusually low root pressures. 자, atmospheric 갑니다. 대기압이라는 것은 사실 물기둥 한 10m까지는 서포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압으로 10m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식물은 더 높이 물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스퀘어 나무 같은 경우는 펌프는 끌어올리는 거죠. 펌프질에서 하듯이 물을 그 꼭대기로 100m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19세기 말 때까지는 그 움직임이죠. 그렇죠? 나무의 그러한 물의 움직임과 또는 다른 식물들의 그러한 물의 움직임에 이런 것은 거의 미스테리였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일부 바토니스트 식물학자들이 하이포서사이즈 가설을 세운 거죠. 이 살아있는 이 세포가, 식물의 세포가, 모든 그 식물 안에 그런 모든 세포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을 appreciable height, 우리가 appreciate 알아볼 정도의 높이, 중요한 높이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가설을 했어요. 또 다른 그런 이 설명, 가설이겠죠. 또 다른 설명이겠죠. 다 가설이지 뭐. 식물에서의 물의 움직임에 관해서 또 다른 설명으로는 뿌리의 압력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뿌리 압력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이것은 푸시, 밀어 올리는 거죠. 앞에서는 아까는 펌프질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푸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물을 뿌리에서부터, 바닥의 뿌리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레셔가, 바닥의 뿌리 압력이 거의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할 정도로? 푸시에서 물을 꼭대기에 올릴 정도로 크지 않아요. 게다가 카니퍼스, 침여수 같은 경우, 가장 키가 큰 나무 중에
들어가는 그 사이 거기에 속하는 그런 침엽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뿌리 압력이 낮습니다. 됐죠? 그 위에서 말한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저자가 언급했나요? 예요. 첫 번째. 그렇죠. 여기서 언급한 거는 첫 번째 아까 보았던 펌프질한다는, 그렇죠?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설했던 거, 살인세포가 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뭐죠? 얘죠. 바로 뿌리 압력. 그렇죠? 뿌리 압력.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는 없죠.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맥을 빨리 찾는 거죠. 예, 역시 속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assage answer. 자, 위에서 대답을 어느 following, 다음에 어느 질문 중에서 어느 것을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번. What effect atmospheric pressure on the foliage, 잎사귀의 그런 대기압의 효과는 뭔가? B번. When the dead cell, 죽어있는 세포가 해를 언제 끼치는가? 이건 아니겠죠? C번. How does water get to the top? 이거겠죠. 어떻게 물이 꼭대기에 도달하는가? 나무 꼭대기에. 정답 이해가 되겠죠. D번은 뿌리 압력에 관한 왜 약한가의 뜻이었고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거 이제 시간이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여기서 하나 특징은 원래 줄 쳐 있어야 되는데 줄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건 제가 쳐드릴게요.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extend 이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줄에 steel wire,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읽고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If water is not pumped to the top of a tall tree, and if it is not pushed to the top of the tall tree, then we may ask, how does it get there? According to the currently accepted cohesion tension theory, water is pulled there. The pull on the rising column of water is plant result from evaporation of the water at the top of the plant. As water is lost from the surface of leaves, a negative pressure or tension is created. Evaporated water is replaced by the water moving from the inside the plant in unbroken columns. They extend from the top of the plant to its root. The same forces that create the surface tension in any sample water ar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these unbroken columns of water. When water is confined in tubes of very small bore, forces cohesion, attraction between the water of a steel wire of the same diameter. 하나 떼먹었군요. Water molecules are so great that strength of column water compares with the strength of a steel wire of the same diameter. This cohesive strength permits columns of water to be pulled to greater heights of weight without being broken. 자, 만약에 물이 펌프가 돼서 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면, 두 개 나왔던 이론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푸시가 돼서 바닥에서 뿌리에서 푸시가 돼서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두 가지가 아니라면이죠. 우리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지? 자, 현재 받아들이고 인정되고 있는 코이전, 응집력, 텐션, 장력, 표면 장력 같은 거죠. 응집력, 장력 이론에 따르면 물이 바로 거기로 풀하고 있는, 끌어당기는 거죠. 꼭대기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 물이다. 물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로. 이론에 따르면. 자, 물이 거기로 끌어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푸시는 미는 거죠. 바닥에서 밀 때 푸시지만 나무 꼭대기에서 끌어당기면 풀이겠죠.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물이 거기로 끌어당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론에 따르면. 푸시가 아니라, 펌프가 아니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둥 끌어당기는 거, 식물에서 끌어당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무 꼭대기에서. 자, 물이라는 게 표면에서, 잎사귀 표면에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압력이 생겨요. 음압이 생기고, 이것이 생기고,
evaporate 증발된 물은 이 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안에 있는 나무 안에 있는 물에서 나무 안에서 나온 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기둥에 있는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기둥은 꼭대기에서 루트까지 익스텐드 쫙 뻗어 있는 그런 물기둥이죠. 이 같은 힘은 표면 장력, 똑같은 물 샘플에서 있는 표면 장력을 만드는 이 같은 힘은 이게 바로 response for, 바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러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물기둥의 유지, 그런 것을 유지하도록 책임지고 있는 건 바로 얘다라는 거죠. 표면 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combine, 가두다요. 그럼 매우 조그만 볼, 구멍의 튜브에 갇혀지면, 볼은 원래 파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내다 뜻이니까 명사할 때 구멍이 되겠죠. 매우 조그만 구멍의 튜브에 갇히게 됐을 때 그 응집력은, 이 응집력이라는 건 attraction, 설명해 주겠죠. 끄는 힘, 물 사이에서 끄는 힘이에요. 물 분자 사이에서 끄는 힘인 이 응집력은 너무나 커서 그 힘이, 물기둥의 힘이 뭐와 비유된다? 바로 철, 같은 다이미터, 직경의 철사와 힘과 바로 비교될 정도예요. 이러한 응집력의 세기가 뭘 가능하게 합니까? 물의 기둥이 끌어당기는 거죠. 아주 높은 높이까지도 부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당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익스텐디드는 뭐와 같은 의미일까요? 쭉 뻗어 있다는 거죠. 나무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 뻗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스트레치죠. 쭉 뻗어 있는 거. 브랜치는 가지, 증가, 로테이트는 돈다 뜻이니까, 회전하는 뜻인다니까. 정답은 1번 스트레치, 뻗어 있다가 되겠죠. 4번 Why does the other mention steel wire? 왜 저자는 강철을, 철로 된 철사죠. 철사를 언급했을까요? 1번 illustrate another means. 물을 끌어당기는 또 다른 수단이니까. 2번 demonstrate why wood is good building material. 자, 뭘 입증하려고요? demonstrate. 보여주는 거죠. 뭘 입증하려고? 왜 나무가 좋은 재료인지. 3번 indicate. 뭘 보여주려고? 물기둥의 사이즈, 크기는 아니었죠. emphasize, 강조하려고. 바로 응집력, 물의 응집력의 세기를 보여주려고. 정답은 이거였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쭉 두 단락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듯이 구문 독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예. 바로 원어민처럼 글을 쭉 읽어서 이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좀 찾아서 읽으면 되겠죠.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는 토플, 수능, 공무원, 편입 모두 다 원하는 건 속독인데, 그러나 선생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변화를. 선생만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서 현실로 나와서 바뀐 문제를 접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의 선생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